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지 3년 차를 맞게 됩니다. 세상을 지금보다 낫게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는 적폐청산도 있었죠. 오늘 시사 본색에서는 신속 안건 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분주했던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개혁 법안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사탐구에서는 촛불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 네, 어젯밤이죠. 29일 그리고 30일 새벽 사이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습니다. 네, 그쪽으로 맞습니다. 통과됐는데 그 과정, 그 한복판에 계셨는데 어제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네. 오늘 이제 새벽에 네. 12시가 조금 지나서 사개특위는 12시 직전에 그리고 정개특위는 12시 조금 지나서 네. 패스트트랙이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법개혁과 관련된 전체적인 말씀을 아마 광주 MBC 2프로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방송에 그렇습니다. 얘기하게 된 자리 네, 말씀이죠? 방송이 나가는 것은 좀 뒤겠지만 네, 네. 녹화는 처음입니다. 얼굴도 좀 많이 초췌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 밤새 보입니까? 새벽에.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광주 MBC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네. 말 그대로 지난 일주일간 국회가 무법천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규정은 완전히 네. 마비가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히 의안과의 사무처를 점거하고 또 직원들을 사실상 감금하고 또 공영 서류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곳곳에 여러 상임위 회의장은 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들, 당직자들에 의해서 완전 원천 봉쇄됐고 물리적인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발이 난무했고요. 그러던 차에 29일과 30일에 드디어 저희 민주당과 또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사당 연합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말 그대로 오늘 새벽에 또 어제 밤 늦게 네네. 드디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속 지정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화면으로만 봐가지고 보이는 모습만 알고 있는데 네.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직 급박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220호로 회의장을 공지를 해놓고 사개특위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리로 진행해 갔습니다. 행진해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민 위원장님이 진입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고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장이 그래서 진입하는 게. 모든 네.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께서는 그 220호 앞에 다 들어놓고서 거기서 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진행을 하고 대치가 되는데 저희 당의 강훈식 의원, 또 위성권 의원, 김영진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둘러싸고 3층 로텐다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220호 있는 2층으로 내려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거기서 2층에 딱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을 열렸는데 내리질 않고 네. 바로 또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3층도 누르고 4층도 누르고 5층도 눌러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표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층에서 내리는 게 드러나니까 아, 3층도 누르고 열었고 뭐 그렇게 해서 5층에 목표되는 문체위 사무실을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사개특위를 장소 변경을 했다는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대치가 이제 회의장 대치가 되면서 드디어 패스트트랙이 네. 결론이 난 겁니다. 일단 국민들은 보면 과연 저게 뭐길래 저게 뭐길래 저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문가이시고 또 법조인 출신이던 우리 의원님 모셨는데 이 말 그대로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어떤 개혁 법안의 내용이 정말 이건 국회의원들만 관련돼 있는 거야 아니면 국민 삶과도 직결돼 있는 거야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공수처 이거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인지. 검찰 개혁이 이제 요체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다. 그때부터 법안을 제출했었고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에 의해서 막혔죠. 그리고 현 국회에 와서도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 끝까지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공수처를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1호 공약과 다를 바 없고요. 공수처라는 건 말 그대로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과 공소 유지권과 그리고 형 집행권 모든 걸 다 독점한 상태에서 철저한 공직자 부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봐줄 건 봐주고 네. 또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뭐 세게 뭐 이렇게 검찰권 남용해서 죄보다 더 많은 벌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가 고안이 됐고 이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10주기가 곧 있지 않습니까? 23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주기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 국민들이 정말 10주기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감회가 설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네. 말 그대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수사 기소였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수사기관으로 지난 수십 년간 기능해 왔지만 경찰은 사실상 검찰에 종속된 그런 변수에 불과했죠. 그래서 대등한 어떤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이 공수처란 말은 우리가 이제 줄여서 하는 말씀이고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예, 범죄수사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경수사권 조정 예,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을 팽개치고 지금 필요하지도 않는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민생과 무관한 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패를 얘기할 때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거든요. 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 즉 청렴한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삶, 국민의 민생, 또 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패 지수가 높으면 물가도 높습니다. 그것이 네. 연동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청렴한 나라, 맑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는 나라는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네. 가격이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 경쟁력,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전 세계적인 그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서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곧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경쟁력과도 관계되는 문제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네, 이제 국민이 볼 때 저게 다 뭐 다들 각자 국회의원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거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건 이게 곧 민생, 그렇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을 정치권이 투쟁해서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하신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아파트에 건축 허가를 내는데 네. 부패가 있으면 건축 허가를 내서 상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뇌물을 주면 그 뇌물 가격만큼 네. 이윤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원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죠. 네,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말씀하시면서 공수처를 갈망했고 희망했던 그때의 뜻도 이런 민생과 결합되어 있는 대통령의 뜻이었고 당시 이것들을 이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통과시키게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이 이제 공수처법을 보면 두 가지 안이 네, 올랐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국민들이 또 헷갈려요. 두 개는 또 뭐고 어떤 내용이길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4당 간의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합의에 따른 음. 단일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그래서 A안이라는 원래 4당 대표 간의 합의안이 있고 합의안이 있고.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B안이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시점으로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한 경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국민의 열망, 우리 지지자들의 열망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권은희 의원이 낸 그 안도 소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거, 그거 뭐 얼마든지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같은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 크게 받아들였고 네. 최종적으로 두 안이 다 패스트트랙 안에 올려졌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이제 사개특위에서 네. 네. 대안을 단일안의 대안을 만들 노력을 할 거고 만약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본회의에 두 안을 다 올리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두 안의 차이를 잠깐 설명하시면서 뭐 기소심의위원회라고 이 기소심의위원회. 그 외에 뭐 어떤 우리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양 안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건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더 나은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개혁에 대한 열망 쪽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A안이 이제 사당 합의안, B안이 권은희 의원이 중심이 돼서 낸 네. 안이라고 한다면 네네. B안의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결론을 냈는데 네. 그것을 다시 또 2차로 기소가 맞는지를 심의하는 거니까 네. 예전에는 불기소 즉 면죄부를 주는 경우에 그거 이유 없이 왜 면죄부를 주냐 그거 다시 심의하자 이것은 좀 말이 돼요. 네. 근데 기소 의견으로 네. 그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를 잡아내가지고 기소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2차 심사하자는 것은 조금 약간 이상하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못 받을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건 조금 저는 이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5분의 4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7명의 5분의 4는 네. 야당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한테 그 공수처장으로 후보로 추천할 수가 없잖아요. 5분의 4니까. 네. 야당 몫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 뜻이 다 반영된 2명의 후보를 올렸는데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을 다시 또 국회 동의를 또 한 번 받도록 돼 있어요. 그 권은희 의원 안에 의하면.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중의 절차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이 있지만 뭐 이것은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이 좌절된다면 그것은 소를 위해서 대를 잃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에 태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좀 약간 큰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말씀 들어보면 그 기소위원회라든가 또 공수처장 또 국회에서 정한 그런 문제면 둘 다 국회가 계속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공수처장이 이제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기소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공수처장의 권한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보기 나름입니다. 네. 뭐 또 하나는 이미 5분의 4의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처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한 것을 다시 또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니까 네. 사실상의 내각제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의 어떤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방금 공수처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고 또 하나가 이제 검경 네네네.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의 검경 수사권 무엇이 문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네네네네.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또
개혁 법안의 핵심이 된 겁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검사 수는 한 2,000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일반직, 검찰 일반직 검사가 아닌 분들이 한 5,000명 정도 돼요. 경찰은 지금 현재 한 12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네. 경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곧 13만 명, 14만 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절대 다수의 경찰 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범죄의 제가 보기에는 한 97, 8%가 거의 다 경찰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체의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을 보면 경찰법까지 포함해서 보면 실질적인 수사권이 검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지휘권의 형태로 있죠.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관계,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기들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어떤 비관하고 좌절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것은 네.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데,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네. 일종의 국가기관의 역량을 저는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자부심을 느끼고 네네.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경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범죄가 예방되고 수사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한들이 검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는 철저하게 수사되지 않고 다 묻혀지고 계속해서 검사 비위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랜저 검사니 벤츠 검사니 여러 가지 검사들이 그 검찰 비위 사건들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 속에서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됐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을 대등하게 나누고 검사에 의한 일방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통과가 패스트트랙을 태웠는데, 네네.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되고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 그러나 아주 특수한 분야의 특별한 범죄들은 검찰이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정개특위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선거, 그러니까 반장성 뽑는 룰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건 뭐 국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법개혁특위는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의원 또 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당에서는 현재 권력에 대한 것도 칼날을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물어봐야 할 얘기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이 사법개혁특위 이 내용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그 고위공직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역 고위공직자들입니다. 현역 고위공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수사가 세면 셀수록 아픈 당사자는 네. 집권당이 민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지금 그러는 것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수처를 이끄는 공수처장의 추천권이 5분의 4 동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당 합의 내용이에요. 5분의 4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의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5분의 4는 7명이 5분의 4는 한 명만 반대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 2분이 반대하면 대통령의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야당의 허락을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당의 윤허를 받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안 돼요. 윤허요. 윤허예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의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가설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네. 정말 반대를 정말 극단적인 반대를 하느냐? 저는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통과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달성되는 거예요. 네. 성과를 내는 겁니다. 국민들께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성과를 내는 것을 막겠다. 건건이 다 발목을 잡아가지고 무능한 정부, 성과를 못 내는 정부를 만드는 프레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5.18 왜곡
처벌법 이게 네, 꼭 네. 광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가짜 뉴스죠. 뭐 욕되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상 사법개혁 특위, 정개특위 하면서 이 문제는 안 되지 않겠냐. 워낙 큰 줄기에 국회의원들의 관심 받는 영역이 있다 보니 그런데 5월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이제 막 넘으셨지만 공수처에 관련해서 5.18 왜곡 특별법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네. 법조인 출신이니까 네. 우리 광주 시민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두환은 이미 이 5.18 내란죄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까지 그 내란죄로 내란 수괴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뒤로 지금 새롭게 처벌할 수 있느냐? 네. 현재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5.18에 대한 그 대국민 망언과 왜곡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폭동이라고 그랬고요. 네. 또 종북 좌파들이 이상한 괴물 집단이라고 했고요. 또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특수군 600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5.18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고 전두환 씨조차도 자신의 회고록에 사실상 북한군의 개입이라는 그 해석될 만한 부분 그리고 헬기 발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은 5.18의 시작과 끝에서까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5.18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5.18 12.12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것과 별개의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5.18의 그 존엄한 그 5.18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거지. 5.18에 실제적으로 가담했던 분들과 5.18의 그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광주 전남의 그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민주당이 처음에 주장을 했으나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18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시효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학살입니다. 전 세계에 제노사이드라는 그러한 그 법률 용어가 있는데요. 소위 집단 학살은 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저는 언젠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가해자들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은 더군다나 왜곡하는 이 뻔뻔스러운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5.18 왜곡 처벌법이 이제 패스트 트랙은 아니었으니까 여기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어려울 거다. 뭐 길어질 거다. 저는 2기 촛불이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패스트트랙이 이게 국장님 이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예, 예상 못했어요. 많은 그 언론들이 네. 이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누가 해냈냐면 여야 사당이 해낸 게 아니고 국민이 해낸 겁니다. 국민이 뒤에서 바치고 있고 국민이 영원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제2촛불이 지금 진행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광장에 나가지고 촛불을 켰지만 지금은 전자의 방식으로 전자 버튼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18 특별법도 왜곡 특별법도 왜곡 처벌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이 열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한 번 열리면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겁니다. 그 지평은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계속 확대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역사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그 생물의 바탕이 국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있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해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특별위원회니까 한시 기구 아니겠어요? 6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 6월까지 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이 말하는 사법개혁 이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만 아닐 텐데 또 다른 과제도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어떤 과제가 남아있고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이번에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못지않게 법원 개혁,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농단, 일본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 우리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네.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주도를 해서 그 농단을 했습니다. 지금 다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 행정처 개혁 법안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안 올려져 갔어요. 그래서 아까 5.18 특별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법농단 말씀해 주시고 적폐청산, 이번 정부 들어 우선시 들었던 과제인데, 촛불 정부 이제 말씀드린 것도 2년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사법 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하나도 뭐 거의 변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건건이 자유한국당이 막아 세웠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물꼬가 트인 거죠.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인 수사 개입 간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수사의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이제는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처럼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뭐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수사는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네. 또 검찰권의 자제를 상당히 하는 편이고, 또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또 신모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상당히 문화가 바뀌고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어떤 개혁하면 그 단어가 느끼는 풍김이 처음에 신선하다가 좀 지나면 피로감 같은 거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이제 초대 민정위 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그리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참여정부의 결과적인 실패는 소위 개혁 피로감을 앞세운 일종의 선전, 그런 홍보가 먹혀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촛불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주체가 되면서 개혁 피로감이란 말은 잠깐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전에 잠깐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개혁 피로감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적어도 50% 내지 60%,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느냐, 그 찬성하느냐라고 할 때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50%가 훌쩍 넘는 개혁 지지층이 탄탄해졌다라는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혁 피로감은 없고 오히려 광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쫙 퍼지고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의 성과를 빨리 내달라. 만약 그것을 방해하거나 회방한다면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심판하겠다. 오히려 심판하겠다. 그런 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어떤 전 분위기가 오히려 싹트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신만고 그때 그 사법개혁 특유의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난 이후에 오늘 의원님을 만나 뵈서 그런지 이 에너지가 넘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사 탐구 시간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촛불 정부 3년 차에 들어선 지금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집중 토크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